아, 리뷰 어떻게 하냐. 자, 오늘은 김민재 부재가 정말 컸던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하지. 뭐 김민재 없이 거의 뭐 우리 양쪽 팔 잘리고 시작했는데, 김민재 전세계 센터백 1위인데 당연히 공백 느낄 수밖에 없고, 자, 공격 수비에서 다 이제 김민재 부재가 드러났는데, 일단 전반에 김영권의 치명적인 빌드업 실수가 한 두세 개 정도가 나왔어요. 김영권 빌드업만큼은 진짜 탑 레벨의 선수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정승현 쪽에서 빌드업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빌드업 작업이 이제 김영권 쪽으로 쏠렸고, 김영권 쪽에 있는 설령우가 전반전에 계속해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그 터치라인에서 차두리 코치의 이제 지시로 보이는, 계속 올라가라고 전반에 그 설령우가 올라간 것까지 오케이 좋아. 그러면 김영권은 당연히 줄 데가 중앙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앙에서 누군가 나와서 볼을 받아줘야 하는데, 박용우가 일단 1차적이잖아요 거기서. 근데 박용우가 사실 우린 알고 있었어. 애초에 그런 수비 사이에 껴서 공을 받아서 돌아서 전진에 자신 있는 플레이에 능한 선수가 아니야. 그럼에도 어쨌든 볼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 자리야. 박용우 안 그래도 볼 받으면은 빨리 주려고 백패스, 횡패스, 돌아서서 전진할 여유까지는 없어 박용우가. 근데 박용우가 첫 전진에 이거를 뺏겨서 역습 상황을 맞습니다. 박용우 가뜩이나 자신 없는데 이걸 뺏겨서 역습을 맞아? 여기서 그냥 개 위축 끝. 그 뒤로부터 볼 받으면 더 빨리 주려고 하고, 일단 빨리 볼 받으면 우리 편부터 일단 제일 가까운데 찾으려고 그러고, 공격적인 상황은 애초에 기대가 안 돼. 그리고 더 숨어. 볼 받으러 안 나와. 근데 어떻게, 아까도 말했듯이 볼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 위치야. 볼 어쩔 수 없이 받아. 제일 첫 번째 본대로 빨리 주려고 거기다 패스. 근데 그 제일 첫 번째로 본대 압박하는 요르단 선수들도 제일 첫 번째로 본대. 너무나 당연히 예측. 첫 골 실점. 이게 뭐 박용우 사실 혼자만의 책임이 아닌 게, 이재성은 오늘 그래도 그나마 가장 활발하게 플레이했던 그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재성도 중앙에서 볼 받아서 전진이 약해.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해. 백패스, 횡패스. 그럼 이걸 3미들에서 황인범이 많이 해줘야 되는데, 황인범도 전반 초반부터 첫 터치, 두 번째 터치 뺏기다 보니까 황인범도 말려.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 공격이 안 되고 계속 뺏겨서 역습 맞고, 전반에 요르단 슈팅 숫자만 12개 나왔어요. 이게 거의 다 우리가 공격 작업하다 뺏겨서 이제 슈팅 맞은 것들인데, 이게 어딘가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있다는 소리인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이럴 거면 이강인 중앙에 왜 안 쓰냐고. 오늘도 지니까, 이겨야 되니까 왜 이강인 중앙으로 들어오는데, 그럼 져야지. 그러면 맞잖아. 져야지. 한 골 먹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강인 중앙에 넣을 거면 져야지. 이강인이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이 없어요. 그래도 잘하겠지. 사이드에서도 이강인인데. 근데 지금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니잖아. 4강 요르단이잖아. 그럼 제일 잘하는데 해야지. 여기 뭐 아무 데서나 서도 이기는 그런 조기축구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데 서야 되고, 선수가 가장 잘하는 선수 뽑아서 선수가 가장 잘하는 포지션 감독이 세워줘야 이길까 말까 한 64년 동안 우승 못한 아시안컵인데, 그냥 이럴 거면 그냥 지고 있을 때도 후반에 이강인 사이드 고집하던가. 그 이유가 명확하면 왜 꼭 우리가 지고 있으면 이강인 사이드로 들어오냐고. 모르겠죠. 져야지. 그러면 맞잖아. 져야 되는 거잖아. 중앙에서 누가 돌 건데. 지금 상황에서 좀 비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큰우 형, 손준호 이제 수비형에서 나갔을 때 가장 저는 원픽을 박진섭으로 뽑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회 박진섭이 이제 기용 많이 안 된 것도 아쉬워서 이제서야 얘기를 꺼내면,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제 개인적인 주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아마 K리그 최근 딱 두 시즌만 본 사람이면 아마 대다수 K리그 팬들은 정승현, 박용우보다는 박진섭을 뽑을 거예요. 저도 그중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중앙에 이강인이 한 명만 들어갔다면, 박용우가 아닌 박진섭이었다면, 아니면 이번 대회 애초에 준비할 때 김민재, 김영권 센터백의 서브를 박진섭으로 준비했다면, 박진섭 당연히 못할 수 있지. 박진섭 뛴다고 다 이기는 거 아니지.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박진섭의 그 기준이 있잖아. 박진섭은 못하는 날 실망시켜도 그 선이 있잖아. 박진섭 내가 생각하는, 난 그 이 밑으로 내가 그 실망시키는 플레이를 나는 본 적이 없으니까. 박진섭은 이 선 밑으로는. 오늘 이강인, 손흥민, 황인범, 황희찬 당연히 못 뛰어다니지. 결국 조별 예선부터, 아니 이미 감독 선임부터, 아니면 애초에 어떤 단체부터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게 손흥민, 이강인 예선전 풀타임 뛰게 됐고, 연장 2번 가고, 오늘 이렇게 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오늘 솔직히 혼자 막 깨어있는 척 하고 싶지 않아. 제가 호주전에서 강하게 화냈던 이유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시안컵을 우승하면 안 된다? 이 얘기에 반대했던 제가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나보다 사셔도 몇 년을 더 사셨고 알아도 바다만큼을 더 저보다 아셨을 텐데 무슨 관심 받으려고 그런 소리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번 대회를 진짜 보니까 뼈가 있는 말이었다. 저는 클린스만이 밉지 않아요. 진짜 저는 클린스만이 이러려고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클린스만 그렇게 웃는 게 그런 사람이 나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인간성으로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멋있다고 하면 욕먹을라나? 인간적으로 나도 저런 사람이 나중에 되고 싶다. 원래 전술 이런 거에 능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왔는데 그분도 거의 약간 이런 식으로 온 거 아니야? 나 전술 없는 거 아시죠? 가요. 그래도 이 돈 진짜 준다고? 이렇게 오신 분한테 나는 화나지가 않아. 그분이 저는 그 돈 줘도 저는 안 합니다 감독. 저는 제가 무슨 대한민국 축구 제일 중요한 역사에서 망칠 일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앞에 나무보다 숲을 보는 사람이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그 사람이 존경을 해야 되나? 솔직히 오늘도 지고 있을 때 첫 교체로 다시 조규성 원톱으로 나가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저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사이드백한테서는 어떤 큰 기대를 못하는 것도 이번 대회 너무 아쉬웠고 저는 딱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실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힘들지. 얼마나 더 해줘야 돼. 얼마나. 김영건, 황인범, 이재성도 좀 옆에서 받쳐줘야 되는 선수들인데 혼자 이런 메이저 대회에서 막 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도 아니고 근데 진짜 알타말이 잘한다. 괜히 10번 몽펠리에 9번이 아니네. 이게 조별 예선 때는 요르단이랑 할 때 10번 11번이 잘한다는 거 알고 공이 가면은 당연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상대 팀에 잘하는 선수한테 볼이 가면은 그러니까 상대 팀들 응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대를 하게 되고 그 반대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무섭고 빨리 저 선수한테 끊기고 다른 선수한테 공이 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그때는 항상 마지막에 김민재가 이렇게 딱 부딪히면서 많이 처리를 해줬어요. 쉽게 말해서 커버를 쳐줬었어. 그래 안 되지. 김민재 있는데 이런 생각을 딱 들게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그냥 10번 11번이 공 잡으면 잡는 대로 계속 무섭네. 계속 지옥이고 공포고 그냥 그 결과를 만들어내네. 와, 수비수여서 비교적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았던 대한민국의 김민재의 공백이 가장 컸던 경기고 가뜩이나 강하지 않은 대한민국 수비에서 김민재 하나 빠지니까 정말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보여준 경기였고 어쩌면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이 아닌 가장 큰 지분을 가진 김민재의 하드캐리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경기였구나 라는 걸 보여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유효 슈팅 연계가 다 말해준다고? 수치 잘 안 믿긴 하는데 더더욱 김민재가 맞는 것 같은데